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밤사이에 주식시장에 굵직한 이슈가 터졌죠. 예, 북미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밤에 잠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뉴스 없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으로 북미 회담을 일단 지금 시점은 아니다 라면서 취소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고, 어제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EWY,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ETF 가격이 제법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슈 과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자, 오늘 글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은 일련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히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3월 달에 남북 정상 이야기가 나온 뒤에 4월 27일에 정말로 꿈에 들이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 정말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악수하고 이 독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면서 북미회담으로 가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만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올해 안에 종전협상과 남북 한반도의 평화협정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기대감이 매일매일 커져갔었죠. 자, 그런데 막상 이제 5월이 되고 나니까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조금씩 이제 시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 정말 노골적으로 시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중국이 이제 발을 담그더니 이번에 북미 회담 결렬의 원인 중에 하나로 북한이 중국을 2번 만난 것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난주 5월 15일경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면서 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고, 북미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 전후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성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마치 이제 외줄타기 분위기가 계속 이어서 좀 조마조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북미회담은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참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좋게 이야기하자면 승부사 기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이 모두 폭파된 게 확인된 후에 북미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다고 이렇게 백악관 레터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인도 참 힘찬 사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 자,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일단 주가지수 관점에서 보면요, 좀 주가지수 자체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자, 3월 이후 지난 2월부터 이제 분위기가 고조됐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졌죠. 이제 남북 평화 무드.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주가 지수에 그 영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남북 간의 평야 분위기가 조정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었던 전쟁 리스크가 사라져 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없애고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을 높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월 말 이후 그리고 3월 말 이후에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2월 말 이후 한국 증시가 현재까지 1.3% 정도 상승한 수준인데, 다른 여타 국가들의 등락폭에 비하면요, 뭐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3월 말 이후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주가지수 상승폭은 0.6% 정도인데, 뭐 미국 증시 3.3%, 그리고 일본 증시 4.7%, 유럽 증시 4.8% 상승한 거에 비하면요, 상승한 폭이 아니에요.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한반도 프리미엄 증가라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 지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번에 북미 회담 취소가 주가 지수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스몰캡입니다. 예. 스몰캡이 지난 2달여간 제법 큰 상승폭이 있었죠. 거래소 소형업종 지수, 코스닥, 스몰 업종 지수의 상승폭은 대단했고, 특히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 상승한 종목들도 비일비재했죠.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남북 경협주가 소형주 전반에서 뭐 과거에 남북 경협주 이슈에 있던 그런 종목들이 상승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남북 평화 무도가 되면요, 소형업종이 모두가 다 남북 경협주가 되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남북 평화 무도가 조성이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남북 경협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확 퍼지면서 소형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이제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자, 특히 남북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소형주의 강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크게 늘면서 경고성 뉴스들이 같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열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하여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음 주 정도에, 예, 북미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글 주제로 잡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이벤트 효과, 디데이가 딱 터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물 건너가는 바람에, 예, 이게 좀 급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 소형주들, 스몰캡과 남북 경협주의 부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버블 수준까지 들어갔던 남북 경협주들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PBR 레벨이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남북 경협주들의 급락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 지금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평양냉면 먹고 싶어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이게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쭉 보면은 약간은 좀 유치한 부분도 있어요. 마치 이게 쭉 읽어보면요, 나는 니보다 더 큰 핵이 있어. 이게 얼핏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좀 주먹개나 쓰는 친구들이 싸움 걸 때, 싸움 걸 때는 아니더라도 어떤 좀
친구들 겁줄 때 너 옥상으로 따라와라 나의 주먹이 니보다 크다 뭐 그런 겁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유치한 그런 멘트가 있기도 했지만 그 밑에 보면요. 그래도 북한아 생각이 언제든지 바뀌면 얘기해라. 문은 열려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고 그리고 오늘 아침 김계관 외무성 북한 제1부상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예전 같으면 아마 승질내면서 뭐 막말을 쏟아냈을 북한인데 정말 이게 북한이 한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어조로 뭐 중간중간 좀 예, 뭐 어투가 좀 불편한 어투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부드러운 말투로 자, 언제든지 우린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면서 뭐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자 그런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남북 평화 이슈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다시 어느 순간 다시 톱니바퀴가 이빨이 맞든 다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뭐, 그 전까지는 좀 뭐 남북 경협주 좀 어려운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증시 전체에서는 좀 뭐랄까 한국의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게 잠시 그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주변 열강들이 방해놓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도 은근히 딴지 거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결정타를 이렇게 쑥쑥 날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좀 아쉽게 이번 한 주 마쳤습니다만요. 그래도 주말에 힘내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